한국 길들인다고 중국 진짜 웃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사드 보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드 보복.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드 보복이 우리 경제에서는요 사실 치명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신 있잖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 정신. 저는 그 정신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한번 볼까요? 보세요. 2017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현대자동차 중국 시장의 점유율 22.4%. 야, 대단하죠. 예, 178만 대나 팔았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것은요. 점유율이 아니고 비중입니다. 비중. 예, 17.9%, 142만 대를 팔았고요. 중국 시장이 독보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15%, 119%입니다. 유럽은 11.7%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요. 93만 대. 예, 93만 대. 그리고 인도에서는 6.3%, 50만 대. 아세안이나 호주는 전체 따져서 3.5%, 28만 대였거든요. 이때가 이제 2016년, 17년 사드 보복이 시작되기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이 구조가 말입니다. 중국은 완전히 지금 6위로 밀려났습니다. 6위로. 뭐 34만 대니까 뭐 시장이 우리가 투자 대비해 보면 1조짜리 공장이 계속 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반면에 미국 시장 보세요. 181만 대예요. 중국 시장에 178만 대. 많이 팔 때 178만 대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181만 대를 팔고 있습니다.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 대한민국 시장에서도요. 123만 대를 팔고 있고요. 예. 뭐 18%나 차지하고 유럽 시장은 112만 대나 팝니다. 유럽 시장이 93만 대인데 112만 대로 늘었습니다. 인도 시장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50만 대에서 81만 대로. 아세안과 호주도 말입니다. 41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178만 대에서요. 34만 대로 줄었어요. 178만 대에서 34만 대로. 중국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이게 말 안 들어? 사드 기지까지 성주에 설치를 해? 이것 좀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드 보복을 감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타격은 받았지만 결국 말입니다. 2022년에는 총 판매량이 685만 대를 기록하면서요. 결국 말입니다. 세계 3위의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합니다. 세계 3위. 684만 5천 대 세계 3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르노, 닛산, 미쓰비시도 물려쳤고요. 미국의 GM 물려쳤습니다. 스텔란티스, 연합군도 물려쳤습니다. 우리는 3위로 올라갔어요.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이 현대차예요. 토요타는요 2020년 기준으로 봐서 1년 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줄어들었고요. 폭스바겐은 마이너스 1.1% 줄어들었습니다. 르노, 닛산, 미쓰비시는 14.1% 다 줄어들었는데 대한민국 현대차만 2.7%까지 늘었습니다. 한국을 길들이려고 했는데 지금 길이 안 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안 들였느냐? 현대자동차는요. R&D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2016년 대비해 보면요. 2022년에 R&D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32.4%가 늘었습니다. 1조 2,978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려서 말입니다. 초격차 기술을 계속 키워간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신냉전 체제의 어떤 모양새가 되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견제가 심해지니까
그 사이에서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는 신냉전 체제 자유연대의 길을 잡은 거죠. 더 이상 중국 시장을 믿고 있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디리스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위험을 빠르게 축소한 기업들은 성공을 했다. 저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 수출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많을 때는요 25%가 넘어갈 정도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게 대한민국 여력이고 그게 대한민국 저력이니까요.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포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대한민국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했던 것처럼 아마 말입니다.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26.8%까지 늘어났을 때가 2018년도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19.6%로 줄어들었고요. 이러다가는요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도 중국이 1등이 아니라 미국이 1등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신냉전 시대가 되면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착각한 게요. 대한민국이 길들여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지만 대한민국이 길들여집니까? 저는 대한민국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길들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우리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고요. 그때마다 말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외침이 600여 차례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결과 지금 현대자동차처럼 많은 기업들이 디리스킹을 하면서 중국 탈출을 하면서 중국의 위험을 축소해 가면서 성장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앞으로 국제 질서를 잘 보고요. 그 국제 질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저는 이게 아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큰 흐름의 국제 질서의 변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움직여가면 시장은 반드시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는요.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기업이 살아남는 게 저는 시장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는 그렇게 멀지 않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